미국에서 테크주들의 분위기가 지금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인가요? 2.6% 그렇죠. 하락을 했고,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반도체 섹터가 좀 움직였고요. 반도체 내에서도 삼전이 있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전이 이 정도 움직였다면 하이닉스는 이만큼 움직였습니다. 핵심은 H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도 HBM 쪽으로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테크주들이 조금 흔들린다면, 아무리 HBM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하이닉스라고 하더라도 조금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 주 초반 이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초반에 만약에 나스닥이 제가 12월 18일 이후에 이야기를 계속 띄고 있는데, 12월 18일 이후 장대 연봉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살짝 깨고 내려갔습니다. 박스권 하단부를. 나스닥은 거의 걸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500도 지금 약간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썩 미국 증시에 매끄러운 그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나스닥이 12월 18일 이후로 박스권 하단부를 그나마 지켜주는 흐름이 이번 주 초반에 좀 나온다라면, 주 초반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주 중반이나 주 후반 다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세게 이탈해 버린다, 나스닥마저도,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도 좀 더 이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림들까지는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 초반에 숨고르기를 좀 할 때, 그러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이제 눈여겨봐둬야 되냐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PSK 홀딩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이 4분기의 실적까지도 좋다. 네, 지난번에 리포트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PSK 홀딩스는 4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다가 그 디스컴이라는 장비, 리플로우라는 장비, 이 두 가지가 HBM 쪽으로 가면 장비 소요량이 추가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양쪽에 다 리플로우도 괜찮고 디스컴도 괜찮기 때문에 PSK 홀딩스는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비주다라는 거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번에 특허까지도 이슈가 좀 마무리된 한미 반도체가 핵심은 그죠? 한미 반도체가 또 한 번에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는 모습. 마이크론 쪽으로도, 마이크론이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의 캐파를 확장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검사하고 계측하는 쪽에서의 수혜는 큐브 프로브 장비에 대한 3사에 대한 납품 기대감이 있는 기대감입니다. 아직까지 이거 납품되지 못했고요. 작년도에도 납품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양품에 대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죠? 반도체 칩 HBM을 만들어냈는데, 적어도 양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양품이 없으면 잘 안 되면 나중에 이거 전체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 분야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일부 선택 검사를 하다가 전수 검사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 테크윙의 이 큐브 프로브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이번 주 초반에 조정 구간에서 얼마나 이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는지,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매집이 들어오면서 좀 이제 주가가 슈팅이 강하게 나왔는데, 얼마나 이제 또 기관 투자가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아니면 샀던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샀던 거에 비해서 뭐 살짝 정도 비중 조절하는 것까지도 참고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오늘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SK에서 긍정적인 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짜리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AI 사이클에서의 경기 방어력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고 4Q의 숫자가 8조가 찍히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8.1조 정도 지금 SK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커머더티 가격은 하락은 지속된다라는 건데 이 커머더티라는 게 그냥 제가 누가 만들든지 간에 가격은 판매되는 가격은 똑같다. 그래서 원가 싸움인 부분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커머더티 가격의 하락은 지속되고 그다음에 HBM 출하의 성장이 약간 둔화로 감익이 불가피하다라는 코멘트네요. 1분기는 2025년 1분기는 그래서 6.4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그렇다라면 적어도 2분기부터는 10조 원대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컨센서스 전망치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오늘 두 군데에서 이제 나왔는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4분기 실적 예상치 하회했다. 이 DS가 원인이다. 뭐 그런 부분들 이 이야기 전 사업부의 기상도는 비다. 그러니까 흐리다라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근데 SK에서 아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리포팅이 나왔던 SK증권에서는 견고해질 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저점인데 갤럭시 S25에 대한 기대가 한번 가져볼 만하다 뭐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5에 따라서 그나마 이 모바일 쪽의 반등으로 전사 전체의 이익의 감익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될 것이다. 그리고 EQ에는 재고 조정도 좀 완화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볼 쪽은 아무래도 요 부분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자동차 쪽이 좀 셌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이 좀 셌는데 한번 보면 자동차 관련해서는 일부는 오늘 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현대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목표 주가라든지 투자 의견을 좀 유지하는 게 두 개, 하나는 하향 조정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자동차는 최근에 뭐 투자 많이 한다. 그다음 엔비디아에 대한 이거는 또한 뭐죠? 기대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본격적으로 자동차가 숫자가 좋아지려면 저는 지금보다 뭐죠?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자동차도 금리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져줘야 자동차도 저는 업황이 좀 더 지금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축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숫자가 잘 나와주고 하려면 결국에는 금리가 저는 뚝뚝뚝 떨어져 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쪽의 분위기가 어떻죠? 금리 인하 상반기에 안 할 수도 있다, 못 할 수도 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기분 나쁜 말. 뭐 기분 나쁜 뭐 시장의 참여자들은 워낙 금리 인하라는 부분을 호재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정도로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뭐 시장과의 이 괴리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면 미국 증시도 저는 조정받다가 다시 또 이제 방향을 잡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자동차는 금리가 좀 떨어져 좋으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일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업은 그러면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차종 쪽에서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등을 놓고 봤을 때 좀 잘 팔리는 쪽은 여전히 하이브리드가 가장 지금 최근에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들이 잘 팔릴 때 어느 쪽이 좀 수혜다라는 것을 예전에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세방전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근데 이제 올랐다가 가격 조정 좀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 약간 다시 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실적이
나쁘지 않다.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되니까 세방전지의 이 하이브리드 향의 고부가 가치의 제품은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하이브리드가 당분간은 뭐 전기차가 일단은 좀 공급 과잉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간적인 과도기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선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실적 전망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고부가치 제품이 이 믹스가 되니까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세방전지가 상승을 지난번에 하이브리드 이슈로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좀 내려왔다가 약간 최근에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좀 재평가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좋아지기보다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뭐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고 진짜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쪽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쪽에 숫자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세방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좀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